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행보가 다시 이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고 있죠.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지만 차기 당권 대전 도전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관심사도 높아지고 있고 또 견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비서실장을 지낸 김형동 의원을 비롯해서 당 사무처 당직자 20여 명과 만찬을 했는데 현안 얘기는 없었지만 한 위원장은 종종 같이 보자, 교류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지층 행보도 총선 이후에 더 눈에 띕니다. 팬카페 위드훈이 변화도 심상치 않죠. 총선 참패 후 오히려 회원수가 2배 급증했습니다. 4만 명을 현재 넘어섰다고 합니다. 게시글 내용도 여당 참패 원인이 윤 대통령 또 친윤 쪽에 책임이 있다 생각하는 반면 친한 비윤 성향의 흐름이 점점 또 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전 위원장 전당대 등판을 기대하면서 책임당원 가입 캠페인도 독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당내에서도 총선 책임론이 한 전 위원장에게 집중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죠. 총선 백서 TF 패인 분석 설문조사에 2조 심판론, 또 한동훈 원탑 선대위 체제 실효성 등이 포함되자 한 전 위원장 지지자들은 패배 책임을 한 전 위원장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거 아니냐 반발했고요. 또 한동훈 영입 인재인 박상수 전 인천서갑 후보 이번 선거에서 졌죠. 페이스북에 설문이 평면적으로 그저 2조 심판론과 한동훈 원톱의 잘못된 전략이었다는 결론이 나오게끔 구성됐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거 김두수 단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행보가 가장 주목될 건데 실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어떤 내용을 보면 한동훈 같은 사람이 등장하기 딱 좋은 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혼란과 대안은 없는 상태에서 당원들의 그러니까 열성 지지자들의 가장 많은 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동훈이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고민일 것 같은데 문제는 용산 대통령이 아직까지 이제 3년의 임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과연 강력한 당 대표가 나올 수 있느냐 이 문제가 그 내용인데요. 총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통령은 이제 뭐 말하자면 거국 내각이라든지 어쨌든 국정을 관리하는 자세로 완전히 돌아서게 만들려면 한다면 국민의힘 내에도 국민의힘을 책임질 강력한 당대표가 나오는 게 맞다. 과연 그게 이제 한동훈일까 아닐까는 좀 더 뭐 그 절차가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이렇게 보면 그런 상태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 총선 평가도 보면 뭐 국민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이 존재했고 그 용산 대통령실이 국민의힘의 총선에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총선에서 국민들이 심판 분위기로 돌아갔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또 현명하게 이것을 자기가 극복하고 싸우고 뭔가 도전해서 응전하는 이 행식을 보여서 모르겠는데 그 차별화를 시키지 못한 데서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임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 더 크지만 한동훈 위원장도 만만치 않고 그 상태에서 당원들이 현재 선택하라면 한동훈에 가깝게 선택할 것이다. 과연 그러면 국민의힘은 새로운 혁신이나 새로운 그 보수의 개혁 이런 것들로 정말 어떤 그 비전을 새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 문제에서 결정날 건데 현재는 없기 때문에 그냥 힘의 논리로 보면 또 한동훈이 등장하는 분위기가 점점 강화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진단합니다. 네, 자 관련 댓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몰아붙일수록 오히려 더 힘을 받을 것 같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한동훈 다시 등장하면 조국 혁신당이 제일 좋아할 것 같습니다. 한동훈 특검법 때문에 방패막이가 필요하기에 반드시 다시 복귀할 겁니다. 이렇게 보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료 시민이 기다리니 전당대회에 꼭 나오십시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진수 의원님. 네. 근데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또 전당대회 준비하는데 한 달쯤 더 걸릴 것 같다. 또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네. 한동훈 그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가 더 탄력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상관관계는 모르겠는데 저는 황우여 비대위원장께서 한 달 더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를 그나마 혁신 조치를 한두 가지라도 그 반영을 해서 이 전대를 치르고 싶다라는 그런 의사 때문에 그랬다면 저는 네. 좋겠어요. 네. 그게 아니고 어떤 특정인을 특정인의 의사를 감안해서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그런 의도였다면 저는 반대인데 그 길어진 시간 속에 혁신 조치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반드시 포함시켜야 될 혁신 조치는 당원 100% 룰은 최소한 바꿔야 된다. 그게 한동훈 위원장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저는 그거는 잘 판단이 안 됩니다만 하여튼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 당권 도전 뭐 그건 본인의 자유니까 제가 하라 마라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안 하는 게 본인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물론 이번 총선 패인의 그 지분이 누구한테 더 많냐를 따지면 저는 개인적으로 100%를 놓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 80% 이상 있고요.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은 한 뭐 20그 정도라고 봅니다만 책임의 크기가 작다고 해서 뭐 또 그 전대 열리니까 또 당원들 요구도 있고 하니까 나온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책임의 크기가 아무리 작더라도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총선에 그렇게 참패했으면 책임의 크기에 관계없이 당분간은 저는 자숙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위원장 선거 캠페인 그거 실패한 거 맞습니다. 2조 심판론을 정권 심판론에 갖다 붙인 거라든지 원톱으로 전혀 선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서 이 모든 선거를 책임지려고 했다는 것 자체도 저는 그 책임을 저는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당을 위해서나 그리고 본인의 앞으로의 정치 커리어를 위해서도 지금은 그 안 나서시는 게 맞고 잊혀지는 것도 그렇게 두려워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진수희 전 의원님은 이제 자숙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뭐 보수 여러 대선 주자들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든가 유승민 전 의원 또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견제구를 날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요 홍준표- 한 말씀만 더 추가하면 홍준표 시장 같이 그런 식으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거의 뭐 네. 그냥 모욕에 가까운 비난을 하는 네. 거는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김흥주 의원님. 네. 그래서 그 지금도 고심을 하지 않겠어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기사 난 거나 여러 가지 당내 그 소문들을 종합을 해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마음이 많이 와 있는 것 같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선 뭐 첫째로 조국 전 장관이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이런 분들은 자기 반성이란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수재들.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저는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자기 네. 잘못에 네. 대한 부분은 저는 없다고 봐요. 본인에 대해서 태생적으로. 무오류. 예, 내 구조가 그런 네, 사람들. 뇌 구조가. 아니 조국 전 장관 보십시오. 자기가 그렇게 실형을 받고서도 당을 창당해서 성공하는 걸 보는데 조국을 옆에 보는 한동훈 입장에서는 조국보다 훨씬 자기가 양질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더 솔직하게는 저런 분 옆에서 모셨지만 저렇게 자유롭게 살다가도 어느 순간에 검찰총장 되고 대통령 되는 걸 보면서 자기는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비해서 10배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네. 저는 심지어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초기에 뭐 한동훈이 윤석열의 아바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네. 사실 그렇지 않다. 네. 좀 뭐 보수적인 유권자들은 저한테 비판하고 싫은 소리를 했지만 실제로 보면 윤석열이 한동훈의 아바타로 살아온 것 같다. 그동안에. 실제로 보면. 네. 뭐 얼굴 마담을 하면 실제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한동훈이었다. 이렇게까지 나는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고요. 물론 본인이 잘못했다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뭐 평가가 있겠죠. 선거에 복귀를 해보는. 그것은 이제 이블레이션이라는 과정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지 폴트라고 하는 어떤 내가 잘못했다라고 보지 않는 이제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최근에 만났던 분들의 뭐 전언을 듣다 보면
그 전에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건강이 다 회복된 것 같고 이제 어차피 이 대선 판에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당직자들한테도 사실은 계속 만나자고 얘기는 그러니까 당 대표를 나오든 안 나오든 관리 모드로 들어왔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당협위원장도 그럴 것 같고 그래서 당 대표를 하나 안 하나 사실은 똑같은 행태가 될 것이라고 보고 결과적으로 2년 동안 당 대표 하는 동안 특별한 선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 대표 하면서 지역 돌아다니면서 자기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고 여론조사상으로도 여전히 압도적으로 당원들은 원하는 것이고 또 하나 당원 100%라고 하는 부분은 TK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에 대한 리스크를 많이 줄여줍니다. 예컨대 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아예 100%로 그냥 여론조사를 하자는 정도면 5대5만 하더라도 묻고 따지지 않고 당대표는 한동훈이에요. 구조적으로 보면. 오히려 당원들만 했을 때 영남에서 윤석열 한동훈에 대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래도 수사했던 자들 아니냐라는 문제의식. 같이 한 묶음으로 패배했다라는 책임의식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반으로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렇다면 이제 한동훈 개인 입장에서는 조금 더 쉬면서 복구하고 공부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태생적으로 그게 안 되는 사람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빨리 복구하겠다는 생각밖에 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것을 지금 자연스럽게 관리만 해달라고 하는 황우려 비대위원장 입에서 혁신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예. 그 혁신의 기간이 한두 달 관리가 아니라 최장 6개월까지. 예. 그럼 뭐 11월 달에 전당대회도 열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뛸 수 있는 터전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봐야죠. 지금 댓글 보니까 잘난치 않은 사람들이 반성을 하겠냐 뭐 이런 글이 올라와 있고요. 윤 대통령보다는 10배는 더 잘할 것 같다.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정치인은 맞으면 맞을수록 더 큰 정치인 되더라. 성공하고 싶은 정치인은 누군가 때리면 그냥 맞으면 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한동훈은 정치 새싹인데 굳이 죽이려는 이유가 뭔가? 전당대회에 쟁쟁한 인물들 다 나와 경쟁할수록 보수가 흥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얼른 특검 준비나 하세요. 그게 더 급합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신은기 대표. 근데 저는 이제 보수가 총선에서 연거푸 2번 다 패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참 공교롭게도 2020년도 총선도 검사 출신이라고 하는 정치 경험이 없는 황교안 대표였고요. 이번에 2024년도 총선도 또 이번에는 또 공화는 아니지만 특수통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 검사 출신이 와서 총선을 완전히 지금 대패로 해서 사실 보수 세력이 더 이상 정치를 더 이어갈 수 있겠는가라는 근본적인 위기감까지 지금 초래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참 한동훈 위원장을 놓고 이렇게 논쟁하는 것 자체가 좀 너무 한가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평가보다도 보수가 왜 이렇게 망했는가 여기에 대한 본질적인 성찰이 나와도 부족한데 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국민의힘의 저는 딜레마라고 생각하는데요. 수도권과 영남으로 분화돼 있는 정당입니다. 근데 총선이든 대선이든 지선이든 앞으로 이기려면은 민심 앞으로 수도권 앞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영남 기득권이 당의 주류를 장악하고 있는 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수도권을 대표하는 뭐 유승민 대표님이나 아니면 오세훈 시장님이나 뭐 여러분들 계시지만은 이분들이 그럼 당내에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역시 홍준표 시장이 이 당권의 냄새를 잘 맡기 때문에 이미 TK와 보수의 그 뭐랄까 전통적 지지층들이 이미 다 장악을 하려고 한동훈 위원장을 밀어내고 있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은 표면적 지지율은 높지만은 수도권과 영남 그 어디에도 지금 지지 기반이 없는 굉장히 지금 신기루 같은 지지율을 가지고 언론에서 띄우고 있는 그냥 이 정도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갈등의 골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깊은데 이 갈등을 해결할 구심점과 권위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정리될지를 지켜보겠지만은 저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또다시 분당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나온다고 하면은 전 나올 걸로 예상은 하는데
나오지만 저는 당선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본인의 리스크가 너무 많고요. 예를 들면 뭐 자녀 문제, 배우자 문제, 뭐 장인어른 문제, 처남 문제, 그리고 본인 문제도 있어가지고 쉽지 않고,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를 당대표 만들 힘은 없지만은 누구를 표적해서 떨어뜨릴 힘은 아직은 있거든요. 그리고 그 표적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고, 또 하나는 경쟁적인 잠재적인 대선 경쟁 주자가 너무 많은데 한동훈 위원장이 너무 지금 높게 솟아있다 보니까 다른 후보들의 모든 집중 견제의 대상이 되고 있어서, 저는 그럼 이걸 뚫고 나갈 정치적 내공이나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 총선을 통해서 드러난 한동훈 위원장의 밑바닥은 저는 뭐 정치를 더 이어나갈 수 있는 내공이나 컨텐츠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뭐 전당대회 출마해서 저는 뼈아픈 패배를 맛볼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다룰 텐데 이 댓글에 결론적인 게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당권 잡으면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 전국 단위 선거가 없어서 큰 실책만 없으면 임기 채우고 당 장악해 2027년 대선 굳이 선점할 수 있어서 다들 욕심을 안 낼 수가 없다. 사실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뭐 낙선자들을 접촉한다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